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수거와 사살.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첩의 내용들이 가리키는 곳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해 최북단. 북방 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백령도로 향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긴장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섬. 지난해 이곳에선 심상치 않은 조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장은 서쪽으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저기 장산고시잖아요. 장산고 끝으로 해서 돌아서 평양까지 갔다는 거죠. 저쪽으로 돌아서. 우리 백령도 지역의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사실 뭐 솔직히 좀 오싹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 핵심 지역에 우리 군의 무인기가 3차례 침입해 속칭 삐라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며 항적을 표시한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자 북한은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군의 날에 공개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무인기 제조업체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장기 출장 가셔가지고 지금 명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보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그쪽까지 그렇게 멀리 날리려면 일단은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착을 하려는 게 일반 민간인은 좀 어렵지 않지 않나. 띄우기에는 돈이 꽤 많이 들고 평양까지 뛰어서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10월 초에 무인기 훈련을 한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백령도하고 저쪽 동해안 지역 또 중부 전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훈련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나서 전단을 살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북풍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것을 하여금 국지도발을 일으켜서 그걸 기하로 해서 계엄을 발동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상원 씨의 수첩 속에는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의 입장은 무엇일까? 드론 사령관님 입장에서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보냈다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 닷새 뒤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대에 불이 났었죠? 네,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론하고 그것을 발사대 뭐 이런 부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여기 민간인을 동원. 야당에선 무인기 침투 사건에 배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공개가 되거나 군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제 안보실이 주도가 돼서 드론 사령부로 명령 하달이 됐고 거기 임무 요원들한테 드론 사령관이 부위의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임무 요원들한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2km30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를 보냈다? 그럼 뭐냐?
북한 니네가 알고 우리를 공격해줘. 이건 외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상적으로 추진한 임무를 북풍몰이로 연결짓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섬 백령도. 주민들은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 11월 14일 날 이게 저 해경에서 온 건데요. 조무진 서방 A 여장에서 지난해부터 이곳에선 해상 사격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저기 저 앞에요. 북한을 겨냥한 훈련이 잦아지면서 불안감도 고조됐다고 말합니다. 7년 동안 지금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 파기하면서 사격하기 시작했으니까 작년 여름부터 사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시점이 과거 북한은 자주포 사격 훈련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9.19 군사 합의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면서 우리 군의 훈련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회 긴급 현안질에서 나오고 여러 번 나오지만은 지금 자꾸 북한이 남쪽을 도발한 게 아니고 남쪽이 북한을 도발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해 5도섬에서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소위 군사작전 그 K9 자주포를 쏜다든지 그런 걸 너무 강력하게 그리고 자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좀 이게 군사작전이 많았다 하면 그 자체가 보면은 특이 동향이잖아요. 노상원 씨의 수첩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문의 단어들. 사살과 수거란 표현 역시 백령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그치.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저희가 조사한 사실에 거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성윤을 포함해서 정치인, 판사 이런 분들 모두 연론인 16명을 수거해서 백령도로 가는 배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상훈이라는 자가 쓴 저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요 인사들을 체포한 뒤 NLL 인근에서 사살하고 이를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의혹. 이른바 백령도 작전으로 불립니다. 이성윤 의원의 이름 또한 수첩 속에 적시되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노상훈 수첩에 제 이름이 있다면 왜 제 이름이 들어갔을까? 검찰 시절부터 제가 윤석열 그리고 가족을 수사를 했고 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코바나라든가 그 가족 장모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가장 싫어하는 놈이 저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암살과 체포에 특화된 HID 요원들도 소요 사태를 일으킬 목적으로 작전을 준비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사드 기지 등 군 시설물을 폭파하려 했다는 주장. F-35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공항에도 블랙 요원들이 3주 넘게 임무를 대기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 요원들 다 복귀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블랙 요원들 다 복귀한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다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복귀했습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차출이 돼서 왔는데 그 부대로 다 복귀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동원됐던 관련된 특수요원들은 인원이 소수였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이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그 실패 시에 청주공항을 폭파를 아마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첩보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명분도 되는 것이고 최첨단 무기가 그 청주공항에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끌어들이려 한 정황은 검찰 조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엄 전날 지휘관들이 북한의 직간접적 도발, 민간인을 동원한 테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된다면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줘야 되는데 과연 북한 변수가 없이 군인들이 따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이나 그 밖에 이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변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거기에 선택된 데가 HID하고 블랙요원이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란 사태의 책임자들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국정조사 특조위에선 외환죄 혐의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적죄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외환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여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당연히 해야 된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